네, YTN 라디오 홍보선 출발사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라임, 또 옵티머스, 이게 펀드 사태 때문에 들으시면 이제는 지겨우실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근데 이게 여전히 계속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 피해 보상도 사실은 아직은 막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이게 청취자분들 자꾸 들으셔도 좀 헷갈리는 이게 사안이에요. 사실. 네. 그렇죠. 옵티머스와 라임. 먼저 옵티머스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간단히 좀 정리해볼까요? 예. 옵티머스는 일단 업력은 좀 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상품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돼서 판매된 상품이 지금 이제 사고가 터진 거고요. 예. 내용으로는 이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해서 연 3%의 수익을 보장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전한 상품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공공기관 투자한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이런 이제 증권사들을 상태로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네.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이제 따져보면은 이 설명한 상품이 이 사기성이 있다. 네. 사실 이게 시작부터 사기다라고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발견돼요. 네. 일단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게 공기업 관공서가 거래하는 기업체가 네. 매출로 갖고 있는 채권을 네. 미리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샀다가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리 이제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채권 할인 네, 네. 깡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네. 근데 이게 국가계약법을 보면은 국가기관이 이게 지금 안전하다, 탄탄한 상품이다라고 평가한 게 국가기관 상대로 한 채권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정작 그렇게 탄탄한 국가기관이 네. 대금 지급을 미룰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기업체가 이런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상품이 만들어진 적이 이 사건 이전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도 좀 이상하고 네. 그래서 이거 내용을 쭉 따라가 보니까 예. 이 실상으로는 옵티머스에서 이 상품 광고한 대로 이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정작 보니까 이상한 회사에 자금을 돌려가지고 네. 결국은 위험 자산에 투자했는데 그게 다 손실이 나면서 결국은 환매 중단이 됐고 네. 그래서 지금 5,600억 정도가 지금 손실이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옵티머스는 이제 간단히 규정하면 시작부터 사기다. 그렇죠. 네. 이거 불안전 판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거는 보통 불안전 판매는 알맹이가 있고 예. 여기에 이제 허위 내용을 추가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빼거나 이래서 판매에 대해서 절대로 된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옵티머스는 아예 설명한 알맹이 자체가 가짜니까 이거 예. 시작부터 사기다라고 하는 거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기성이 농후한 이제 펀드인데 예. 이거를 문제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런 펀드에 어떤 청약해서 네.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네. 일정 금액 이상 자산을 갖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에서도 이제 옛날에 예, 기준이 예. 좀 높았는데 운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많이 낮아졌었고 예. 규제가 예전부터 풀렸는데 네.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게 지금 작전을 예. 짠 설계자, 주범, 전주 이런 거 결합이 돼 가지고 예. 이런 법적인 이런 제도 이제 제재가 완화되는 상황을 한번 이용해 보자. 네네.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들어간 범죄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감독 당국에서도 네. 이렇게 완화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걸 이거는 조금이라도 전문가라면 그렇죠.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이게 이렇게 쉽게 넘어갔나.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정관계 로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네. 금융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내부 문건들 얘기하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내부 문건을 보면은 거기에 또 정관계 인사들 거론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문건이 지금 2개가 발견됐는데 하자 치유,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이런 문건이 하나 있고 네. 회의 주제 이런 문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직접 이제 작성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일단 언론에 벌써 실명이 나왔으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 예.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이런 이제 고위급 정관계 인사들이 요 지금 펀드 운영과 이제 예. 해결에 개입을 했다. 네네. 이현재 전 부총리 소개로 최동욱 총장을 소개받아가지고 형사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 네. 그리고 최동욱 총장이 그 사업에 이제 관련된 지역의 이제 자치단체장 이재명 지사를 만났다. 네, 네.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는 네. 옵티머스 얘기 전혀 없었다라고 네, 부인을 네, 하고 네.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문건은 지금 같이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라고 네네. 그 사람이 작성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이거를 이제 주범 바꿔치기라 그래서 윤 변호사가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주범 행세를 할 테니 예.
과정에서 생활비나 이런 걸로 나를 좀 서포트를 해주고 나중에 지원해라.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펀드를 오히려 더 운용해가지고 이 사태를 적당히 해결해가지고 나는 네. 이제 뭐 집행유예 정도 나오게끔 만들어달라. 이제 완전 그 범행 이후 정황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또 윤 변호사의 또 부인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 다 찾아봤는데 저보다 이제 연수원 기수는 후배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네. 좀 휴민트 가동해서 알아봤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분들은 아니었다 그러던데 이런 일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보면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 뭐 예. 사기 경찰 이제 특히 사기 사건을 주로 다루는 이제 경찰들 얘기를 들어봐도 네. 이 막상 검거를 해보면 네. 이 사기범들 그렇죠. 그 모양새가 그렇죠. 예, 아주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요. 설마 이 사람이 설마 이 이 정도 사람이. 생각이 안 들면 예. 사기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뭐 중요한 건 결국은 이게 이제 피해자들이 워낙 많다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조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라든지 다른 또 뭐 이른바 그 뭐 신모 씨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조사도 네. 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번지면서 로비스트에 예. 대해서는 일단 2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됐다가 한 명은 발부가 됐고 한 명은 예. 청구되자마자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로비스트 한 명 지금 6일 구속됐는데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고강도 조사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 네.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로비를 했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예, 지금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예. 지금 이제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로비한 사람이 네. 진술했으면 이제 징검다리가 이제 하나 껴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부합하는 증거들을 찾아본 다음에 네네. 로비 대상자로 이제 지목된 사람들, 정관계 인사들이 예. 이제 소환되는 이제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초반에 옵티머스는 시작부터 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문건상에 나타난 이런 네. 인사들에 대한 하신 얘기도 네.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네. 많은 분이 거짓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폭로전 나오고 뭐 문건들에 대해서도 네네. 유리한 대로 이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민감하니까 네네. 선택적 폭로 아니냐,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선택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원래 사실 제가 사건 많이 해도 이런 폭로전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예.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유달리 뭐 그래 보이는 것 같은데 네네. 원래 많고요.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진실만 말하느냐, 어떤 네. 사람은 거짓말만 말하느냐, 둘 다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보통 다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가리는 게 수사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다 과정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거기 휘둘릴 게 아니고 예. 이거는 몸통이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꼬리에 꼬리다 이렇게 네.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또 보도가 나왔는데 이낙연 이제 민주당 네. 대표 서울 사무실에 뭐 소파 같은 이런 것들 1,000만 원 상당 가구 집기 제공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건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구속된 예, 예. 로비스트가 예, 예. 그 조사 과정에서 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1,000만 원치 가구를 이렇게 사가지고서 이낙연 네. 대표 사무실에 줬다. 어. 근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복합비 사건이랑 또 별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복합비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자가 명의 네. 이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네, 네.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일단은 지금 예. 그 복합기 때 전수조사를 했는데 절대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명시적으로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저기로 넘어가죠. 또 라임. 네. 예. 자, 옵티머스는 시작부터 사기였다. 아까 네. 얘기할 수 있었고. 라임 사태 이것도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십시오. 라임은 네. 오히려 이제 금액은 훨씬 큽니다. 이게 조금 더 네. 앞서 있고요. 네. 라임은 이제 국내 최대 헤지 펀드였는데 이게 지금 그 작년 7월 정도부터 이게 수익률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제대로 네네. 굴러가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가 예. 얼마 안 돼서 10월 달에 결국은 손들어버려. 이거 환매 중단. 네네. 이거 돌려줄 돈이 없다. 이게 사실 펀드사에서는 환매 중단이라는 건 거의 파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내부를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까보니까 네. 뭐 안에서의 그 운용이 폰지 사기, 뭐 수익률 조작, 불안전 판매 이게 지금 다 결합돼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문제가 돼 있어서 지금 피해액이 지금 1조 6천억 원 상당. 이게 지금 굉장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네. 아하. 자, 뭐 저희가 지금 옵티머스하고 라임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지금 이를테면 뭐 이제 기소된 피고인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저 관련자들 아니면 또 이제 아직은
피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얘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직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이게 사실이다 아직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라는 거 이런 점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 회장. 네. 예. 이 사람이 자꾸 일단 옥중서신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자꾸 공개하고 있어요. 예. 또 녹취 파일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다시 또 나온 게 있습니까? 어제도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김봉현이 누구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김봉현은 지금 네네.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었는데 예. 이 사태의 쩐주다, 실제 몸통이다라고 지금 지목을 받아가지고 예, 수사 예,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본인은 또 나는 깃털이다, 몸통은 따로 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현재 확인된 위치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폭로전을 계속해가지고 뭐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이강세를 통해가지고 뭐 돈을 5천만 원을 전달했다. 그건 좀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 수사가 지금 예. 되고 있고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네. 명예훼손이나 위증이다라고 해가지고 고소장도 지금 제출을 했고요. 네네. 근데 이 이후에 사실 폭로가 쭉 이어졌습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는 사실 좀 오락가락하는 면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어제는 지금 어떤 시사저널에서 기사가 하나 다시 나왔는데 네. 체포 전에 통화한 녹취가 예.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지금 옥중서신이나 이런 건 지금 의도에 의해 가지고 터트리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네.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대화를 나눈 부분은 이게 날 것 그대로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정관계 인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이제 일단 김봉현 씨는 나 그거 아니다. 일단 녹취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네네. 뭐 통화 기록이나 이렇게 매칭시켜 보면 금방 확인될 내용일 겁니다. 예. 자, 이거 계속 얘기 나눌수록 이것저것 복잡해지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이게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금융감독원이 이 구제하기 위한 어떤 법리 검토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법리 검토를 해가지고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데 네, 피해자가 워낙 많고 피해 규모도 너무 많고 사회적인 이제 파급력도 많고 이러니까요. 예. 근데 예전 사태에 비춰서 이제 판례나 이런 걸 분석해 봤을 때 이 펀드사는 지금 다른 사례에 비해서도 위법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랬을 때 승소하는 거는 그렇게 의문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는 자산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이겨봤자 판결문이 휴지가 원래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네네. 그래서 지금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판매에 나섰던 증권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 또 법리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예전 선례를 봤을 때는 증권사는 또 별개의 회사잖아요. 예. 개인 사업체나 이렇게 개인이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이 만약에 100% 우리가 먼저 배상을 해주고 네. 우리가 펀드사에 대해서 구상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또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누군가가 고발을 할 겁니다. 예. 그럼 경영진으로서는 이게 내가 개인으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물론 핑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진짜로 이거 부담스러운 상황 법적으로는 이게 그런 전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증권사가 100%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선뜻 먼저 나서서 이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래서 네. 지금 소송으로 가게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보통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에 또 문제는 불안전 판매나 이런 데에서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펀드사의 그 위법성, 사기 기망성이 더 크니까 네, 예전보다는 덜 그렇겠지만 과실상계라 그래가지고 네. 좀 전액 환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깎일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또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전액 배상하는 게 이제 업무상 배임이다, 걱정스럽다, 안 네네. 되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도 제대로 구제받을 수도 없고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